안녕하세요.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무령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무령왕, 백제의 25번째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령왕은요, 저기 할아버지가 계로왕이라고 합니다. 계로왕은 백제의 21번째 왕인데요,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백제는 원래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전성기로 아주 선진국이었었는데요, 백제의 문화가 중국까지, 일본까지 뻗어져 나갔던 이 아주 선진국이었던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서 무참히 밟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최고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 부자가 전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에 장수왕이 475년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는 500년 동안 도읍을 하고 있었던 서울에서 도망쳐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백제의 21번째 왕 계로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죽은 이 계로왕의 바로 손자가 25번째 왕 무령왕이에요. 근데 계로왕 다음 왕은 문주왕이라고 알려져 있고, 문주왕은 불과 3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23번째 왕 삼군왕도 불과 3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24번째 왕 동성왕이 되어서 이제 백제는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 백제를 완전히 안정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백제의 25번째 왕 무령왕은 다시 백제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백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무령왕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무령왕은 문주왕의 아들 동성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책을 보니 이 무령왕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령왕을 일본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고대어의 사마란 말은 시마, 섬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섬왕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빠져 있었고, 이 계로왕의 왕비와 계로왕의 동생 곤지는 일본으로 가서 이 곤지는 일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일본으로 갈 당시에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일본으로 가서 이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산통을 느낍니다. 대마도를 거쳐서 큐슈 지방에 도착하기 직전에 일본의 조그만 섬 카카라시마라는 섬에서 조그만 동굴 속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무령왕입니다. 이 무령왕은 일본에서 자라서 나중에 본국인 백제로 돌아와서 드디어 백제의 2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일본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령왕의 이야기를 우리 역사와 일본 역사에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1971년 여름날 우연히 무령왕릉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령왕릉이라는 것은 저 충청남도 공주시에 바로 웅진백제시대의 왕릉으로 알려져 있었던 송살리라는 곳에 고분군이 있어요. 아마도 왕의 무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송살리에 있는 고분군에 이 무덤을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분에 그곳에 자꾸 습기가 차다 보니까 이 습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분들 사이에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사부로에서 땅을 파다가 딱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스 파보니까 그곳에 벽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벽돌이 이어져서 아치형 이런 둥근 모양의 바로 무덤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바로 백제의 새로운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 벽돌 맨 위 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안에서 1500년 동안 묻혀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하얀 연기가 나왔고요, 다 열고 들어가서 발견한 것이 바로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발굴 당시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오래된 고분군의 무덤을 발견할 때는 오랜 시간을 두고 들어있는 유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발굴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자들도 그냥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유물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손상도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유물이 무려 2900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진묘수라고 하는 돌 짐승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백제의 금제관이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입구에
표지석,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라는 것을 적어 놓았던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로만 전해져 오던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고 적혔어요. 영동대장군은 당시 아주 백제와 교역이 많이 있었던 중국 양나라가 부르는 무령왕의 이름이 영동대장군이었고요. 일본이 우리 백제 무령왕을 부르는 이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마왕이라는, 사마, 섬왕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바로 이 표지석에 백제 사마왕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무덤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중국 양나라와 일본이 이 무덤을 만드는데 관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의 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벽돌을 쌓은 양식이 중국 양나라 양식이었고, 그 벽돌 사이에 아래에 있었던 왕과 왕비로의 관으로 추정되는 그 관의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라 일본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금송, 일본 소나무였던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 무덤을 만들 때 반드시 삼국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무령왕은요, 백제를 다시 부흥시킨 왕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일본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무령왕 탄신일을 즈음하여 일본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1년에 일왕이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의 공동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왕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한국과의 인연을 얘기를 했습니다. 속일본기, 일본의 역사책에 의하면 지금 일본 왕의 조상인 칸무왕이 780년도에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열었던 칸무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다 라고 일본 역사책에 나와 있음을 특별한 느낌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일본 왕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왕이 나는 한국 사람의 후손이다 라고 전 세계에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백제가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령왕의 조상이었던 백제의 근초공왕의 아들 근구수왕이 일본에 보낸 신하 왕이는 일본에다가 문화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집 짓는 방법,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왕인이 일찌감치 일본의 신이에요. 그처럼 백제의 무령왕도 일본의 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백제에 대한 특별한 인연을 느낀다라고 일본의 왕이 직접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어로요, 백제를 무엇이라 부르냐? 쿠다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 대단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시시하다, 재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쿠다라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요, 백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백제가 없다라는 말은 일본어로 시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다, 이 뜻이에요. 일본에게서 백제는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백제가 668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군사를 이끌고 우리 신라랑 싸웁니다. 그 전쟁이 백강전투예요. 당시 외나라가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백제가 만들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백제는 일본에다가 근초고왕 때 칠지도를 전달하고, 근구수왕 때 왕인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의자왕 때 일본에다 낙타를 선물하고, 그리고 일본에 지금도 남아있는 바둑판을 선물했어요. 왜 이것을 일본에다가 이렇게 공을 들였냐? 백제는 외나라를 백제 품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백제는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일본에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제의 무령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